네, 저희 마지막으로 동원과학기술대학교를 모시고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주제는 아마 전국 16개 전문대학 취업공유 네트워크 취업공유대학에 대해서 우리 장인성 단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장인성 단장입니다. 먼저 성과 포럼의 이 마지막 순서를 또 제가 발표하게 돼가지고 짧고 굵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질적으로 우리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과 그 다음에 링크 사업을 하면서 모든 사업 안에서 최근에 이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게 공유 협업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발표한 내용들을 들어보시면 뭐 대학 간의 공유 협업, 조금 전에 발표했던 일반 대학과 전문 대학 간의 캐스톤 디자인 공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모든 대학하고 권역들이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전문대학 교수 전체 각 부서장님들의 모임을 보게 되면 산학협력단장 협의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학교무처 협의회가 있고 기획처장님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문대학에 가장 중요하다는 취업률을 어떻게 좀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는 취업 관련 조직의 전국적인 네트워크는 전문대학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일반 대학 같은 경우에는 97개 대학이 취업처장들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지난주에 이제 제주도에서 일반 대학 취업 공유 네트워크 모임을 가졌고, 지금 아마 명지대학교 교수님이 아마 회장님으로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혁신 지원 사업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공유 협업 쪽에 고민을 하다가 정말로 이 잡 세어링 유니버시티라는 취업 공유 대학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떻겠나라는 취지로 처음에 14개 대학이 스타트를 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먼저 저희들 이 취업 공유 대학이 먼저 도출하게 된 원인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일주기 전문대학 협의 발전 협의회에서 각 권역별로 임문진 대학들이 있었죠. 그래서 14개 대학이 일주기 때 저희들이 혁신지원 발전 협의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2주기가 지나오면서 그동안에 이제 발전 협의회에서 각 권역별 회장, 부회장 교회 단장님들께서 여러 가지 노하우가 생겼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능력 또는 그런 캐파를 사장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공유 협업 활동을 좀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저희들이 권역별 혁신 지원 사업, 혁신 전문가 협의회 쪽으로 좀 턴을 하는 그런 동기를 가졌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강원 도립대학교에서 모여가지고 권역별 혁신 지원 사업 혁신 전문가 협의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2주기 혁신 지원 사업 공유 협업 프로그램으로서 취업 공유 대학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기가 저희들이 이제 7, 8월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해 1차 연도의 취업 공유 대학의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10월 정도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해서 14개 대학이 이제 같이 움직이게 되는 그런 이제 성과를 얻었는데요. 근데 이제 취업 공유 대학이 이제 움직이려고 보니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였느냐면, 혁신 지원 사업은 단장님들이 이제 어떤 고난이 있어가지고 단장님들이 판단을 해서 추진을 하면 굉장히 일이 이제 스피드하게 진행이 되는데, 이제 이 취업 파트는 각 대학별로 단장님이 취업을 같이 겸하는 대학도 있고, 단장님이 또 있으면서 또 취업에는 취업처장님이 또 계시고, 이러다 보니까 이 의견 소통이 일원화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빨리 좀 진행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어떻게든지 저희들이 14개 대학이 첫 스타트를 해서 취업 공유 대학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데이터는 최근에 발표된 이제 자료죠.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 일반 대학하고 전문 대학의 취업률을 보시게 되면 저희들 취업률 자체가 일반적으로 2020년도에 68.7%에서 2021년도에 71% 정도로 이렇게 이제 전문 대학이 전년도 대비해서 한 2.3% 정도 업이 됐습니다. 반면에 이제 일반 대학 같은 경우에는 64.1% 정도 돼서 아직까지 7% 정도는 취업률이 전문 대학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취업 유형별 밑에 하고 산업 분류별 취업 현황을 보면 취업 유형별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전문 대학은 결국에는 학생들의 취업은 중소기업에 거의 한 45.1%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 일반 대학하고 같이 포함된 데이터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문대학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 뭐 간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 병원으로 가는 게 이제 대기업군이라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중소병원 쪽으로 오는 거를 이제 우리 공대 쪽에서는 일반적으로 뭐 중소기업 제조업 쪽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전문대학은 역시 현장에서의 어떤 직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쪽의 회사로 많이 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저희들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 올해 이제 나온 걸 가지고 교육부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보시면 지금 영역별 취업률을 보시더라도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취업률 자체가 20년보다도 1인 창업자가 좀 많이 이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프리랜서, 그다음에 이제 해외 취업자는 20년도가 훨씬 많았고 21년도는 줄었죠. 요거는 이제 코로나 사태로 거의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20년도하고 21년도하고 근보 가입자 비율은 아주 미소한 차이가 나지만 거의 유사한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계열별 취업률을 한번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20년 대비해서 21년의 취업률이 모든 계열에서 다 조금씩 약진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큰 차이는 아니지만요. 그래서 지금 교육 계열 같은 경우에는 한 6.9에서 7.1로 올라갔고요. 실질적으로 공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0.1% 정도의 차밖에 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거의 이제 20년도하고 거의 유사한데 이제 예체능 계열에서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이제 취업을 안 하고 또 이제 진학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또 취업하고도 또 아주 좋은 이제 연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학률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학생들이 20년 대비해서 21년도에 지금 요거는 이제 전문대학 데이터입니다. 전문대학 학생들도 역시 이제 진학을 좀 많이 하는 그런 데이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수도권하고 비수도권의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수도권 지역은 한 69.8%의 취업자들이 올라가고요. 비수도권이 한 72% 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유지 취업률만 보더라도 2020년하고 21년도 대비해서 21년도가 유지 취업률이 조금 낮아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제별 취업을 해가지고 3년 내 이동률을 보시게 되면 전문대학 같은 경우에는 1년 내 이동률이 22.5%에서 이제 18년도에 졸업한 학생들이 취업을 했을 경우입니다. 이제 3년이 딱 지나면 47.8% 정도의 이동률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년이 되면 37.4%입니다. 그럼 제가 이 그 학제별 이동률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희들이 취업률을 따지고 모든 정량적인 지표를 가질 때 취업률과 유지 취업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전문대학 학생들이 1년 내 이동률이 22.5%고 2년째가 37.4%니까 결국에는 하반기 쪽에 가게 되면 학생들의 이동이 좀 많이 발생이 되게 되죠. 그럴 때 취업 지원 전담 직원들은 이 학생들의 이런 마음을 어떻게든지 간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케어를 해가지고 유지 취업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전략을 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나머지는 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들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16개 대학의 취업률을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면요. 실질적으로 2021년도의 취업률 데이터를 보게 되면 16개 대학의 평균 취업률이 한 71.5%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전문대학의 전체 평균 취업률이 69.1%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년도에 오게 되면 최근에 이제 발표된 자료를 보게 되면 71.7%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는 0.2%가 상승을 했고, 이때 전문대학 전체 취업률이 72%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뭐 아픈 데이터지만 저희 그 취업 공유대학에 참여하는 8개교가 대부분이 한 70에서 75%라는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 상계교가 한 75에서 한 80%, 4개교가 한 65에서 70% 정도 차지하고 있고, 또 1개교가 60% 미만인 그런 대학이 16개 대학이 지금 참여해서 취업 공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각 대학에서 취업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분석을 통해서 그 다음에 진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취업 역량 강화 교육, 취업 역량 강화 심화 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하게 되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어떤 포스트랩의 스텝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첫 번째로 대학교의 전문대학의 취업률이 거의다가 이제 정체 상황에 온 것 같아요. 저희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취업 지원 부서의 전문 인력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질적으로 다른 협의회 모임이나 다른 쪽에서 해외 벤치마킹 상당히 많이 가죠. 근데 실질적으로 취업 전담 부서에 들어오게 되면 정규 직원을 제외하고는 거의 계약직 직원이다 보니까 이 계약직 직원분들께서는 이 취업이라는 거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학과 교수님들하고 이 소통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이제 그런 스킬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돈을 투입을 해서 돌리더라도 학생들의 참여율이 가면 갈수록 저조하게 된다. 근데 그 이유는 학생들이 결국에는 아르바이트다 뭐다 해서 굉장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금의 세대한테 당기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학과 교수님들이 메인이 돼야 된다는 거는 아마 모두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들하고의 소통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창의적 학습 기업에 5Is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면 왜 대학의 취업률이 정체를 하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보면 결국에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학생들이 취업에 대한 의지력이 부족하다는 게 한 그룹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학과 교수님들하고 소통력, 그 두 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비교과 취업 프로그램들이 그러면 학생들이 참여가 소극적인데 이거를 어떻게 돌릴 것인가?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비교과 프로그램들을 정규교과에 탑재하는 전략으로 가야만이 그래도 나머지 한 75% 취업률을 달성한 대학에서 25% 정도의 학생들이 정체하고 있는데 이 25%의 학생들 중에서 5%만 땡겨도 80%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25%의 학생들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비교과를 정규교과로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전체 15주 교육 중에서 어떠한 교양 프로그램에다가 지역 교육들을 중간중간에 내서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듣게 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각 대학이 취업에 관련된 각 공통적인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취업 공유 대학을 저희들이 발족을 하면서 제일 첫 번째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공통적인 프로그램을 왜 모든 대학들이 돈을 들이고 계속해서 가져가느냐. 그럼 법령적인 프로그램은 온라인 공동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거는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대학의 차별적인 프로그램은 대학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자라고 이제 저희들이 전략을 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아까 앞에서도 이제 성과 관리를 하면서 데이터 기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취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무 담당자님께서 이 데이터 기반을 분석을 잘 해가지고
각 대학별로 취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취업 공유 대학에서는 취업 지원하는 이런 실무자들을 취업 마스터라고 해서 진행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채용 트렌드는 뭐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최근에 특히 이제 뭐 중요도가 높아진 인재상이 책임감하고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그리고 성실성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떨어졌는데, 그러면 왜 채용 트렌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이 채용 트렌드에 맞춰 가지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 지원 전략을 짜셔야 되겠죠. 2023년도에 보시면 메타버스 면접이라든지 스토리 리빙이라든지 그다음에 워라블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워케이션, 러닝 어빌리티 이런 쪽의 트렌드 채용 시장의 핫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가지고 취업 프로그램을 좀 만드셔야지 그나마 학생들이 지금의 세대가 조금 움직이는 그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조금 전에 어떤 교수님께서 캐디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캐디라는, 여기 교수님들 중에 이 캐디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시겠지만, 이 캐디라는 프로그램에 들어가 보시면 진로 탐색부터 학생들의 취업 통계, 청년 진로 모든 데이터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각 대학에서 취업 담당 실무자가 들어가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캐리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각 대학의 정량적인 데이터를 해석을 하고 분석을 해가지고 그 대학에 맞게끔, 학과별 맞게끔 취업 전략을 짜면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캐리라는 기본적인 로 데이터는 이미 국가에서 만들어놨기 때문에 취업 지원 담당자들이 이 데이터를 어떻게 끄집어오고 어떻게 해석해가지고 어떤 전략을 짤까 라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게 취업공유대학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 취업공유대학은 실질적으로 취업 지원 프로그램, 실무자, 권역별 취업처, 취업 트렌드를 이 취업공유대학을 통해 가지고 같이 공유를 하자는 거죠. 특히 이제 권역별 취업처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저희 대학은 양산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경기도 인근에 취업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 지방 학생들이 서울에 가가지고 가장 이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외로움을 많이 탑니다. 그래서 보통 한 6개월 정도 사이에 그만둘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 만일에 인근에 취업 공유대학에 합류한 대학이 있으면 거기에 취업 담당 지원 부서분하고 실무자하고 같이 좀 연결을 시켜가지고 학생 등을 온라인 또는 뭐 오프라인으로 좀 케어를 해줄 수 있으면 학생들을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저희 집이 부산 광안리인데요, 광안리 쪽 호텔에 딱 근무를 하게 되면 가깝잖아요. 그럼 저희 대학에서 이 학생을 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공유 취업자 케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22년도에 했던 프로그램 중에 현장 실습 사전교육 온라인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15분짜리 콘텐츠를 4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센스 있는 커뮤니케이션 스킬, 지각 있는 실습생 이렇게 4개를 만들었는데, 요거는 지금 전부 다 만들어 가지고 16개 대학의 LMS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현장 실습 사전 교육은 모든 대학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아나운서들은 성우들로 해서 양질의 콘텐츠 4개를 만들어 가지고 아주 저렴하게 가성비 좋게 16개 대학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추진했던 게 취업 지원 실무자 워크숍이었습니다. 10월 6, 7일 날 대전에서 15개 대학이 35명의 실무자들이 모여 가지고 저희들이 그 충남대학교의 창업기획부장님 모시고 취업부서의 역할이라든지 채용 트렌드, 그다음 우수 사례 발표, 관리자들 워크숍하고 실무자 분임 토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실무자들이 느끼는 원하는 게 뭔지를 상당히 많이 좀 찾았습니다. 만족도도 5점 만점에 4.48 정도로 굉장히 워크숍이 좋았다 이렇게 이제 느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했던 프로그램이 해피자 캠프입니다. 이 해피자 캠프는 서울 11월 달에 서울 센터파크에서 센터마크 호텔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41명의 학생들이 워크숍, 특강, 토크쇼, 현장 방문을 통해서 기존의 대학에서 진행했던 취업 그 프로그램하고는 조금 다르게 진행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그 토크쇼 같은 경우에는 직무 토크 콘서트를 진행을 해서 학생들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업 실무자나 참여 학생들의 이제 마지막 의견 수렴을 해보면 취업 지원 네트워크 구축이 좀 필요하다는 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기반의 취업 지원 실무자들의 역량을 좀 강화할 수 있는 교육. 그다음에 또 학생들이 요구했던 게 하나가 전공별 취업 캠프라는 것을 조금 요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간호는 간호, 공학이면 공학, 그다음에 뭐 스포츠면 스포츠, 이런 식의. 그다음에 또 이제 실무자들은 해외 취업에 대한 부분이 조금 있어서 요걸 2000년도에 탑재를 해서 스케줄을 짜보면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2022년도는 진행이 다 됐고요. 2023년도에는 이제 비즈니스 에저 콘텐츠를 만들어서 16개 대학이 공유를 하려고 하고요. 그럼 데이터 기반의 실무자 교육을 2, 3월부터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해외 취업 연수가 일본, 베트남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본은 해외 노동자를 구인하기 위한 박람회가 있습니다. 그 박람회 때 취업 지원 전담 부서자들이 가서 일본에서 요구하는 우리 한국 학생들의 능력을 뭐를 요구하는지를 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본 내지 베트남 쪽에 저희들이 가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취업 지원 네트워크 구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업 지원 전담하시는 분들끼리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현재 취업 지원 공유 대학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취업 지원 실무자의 역량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16개 대학의 취업률을 지금의 현재 전문대학 평균 취업률이 22년도에 71%였는데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3차년도까지 가서 실질적으로 75%까지 좀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평균 한 3.3% 정도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진행하는 게 이제 취업 공유 대학의 목표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취업 공유 대학은 가입비가 없습니다. 회비가 없기 때문에 혹시 이 그 취업 공유 대학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대학은 저희 동원과학기술대학교에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사무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해 2000년도부터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마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취업공유대학의 관련 기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것 같은데 혹시 질의 사항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우리 좋은 발표해 주신 동원과학기술대학교 장인성 단장님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공지사항으로 금일 협의체 차원에서의 어떤 중식 제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으로 2022년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성과확산 프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